전기 에너지와 전기 용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패시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는 다른 말로 축전기라고 합니다. 전하를 쌓아두는, 전하를 모아두는 장치. 그래서 라디오 수신기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플래시, 카메라의 전기 플래시,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키보드의 키 내부에 이런 축전기가 있습니다. 축전기에 전하를 충전하려면 그림처럼 금속판을 마주보게 놓고 전지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전이차로 인해서 도선의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도선에서 자유전자가 이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쪽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면서 전하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전기 용량이라는 것인데요. 전기 용량은 전하를 모아줄 수 있는 축전기에 얼마만큼의 전하를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모을 수 있는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하가 계속 무한대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충전이 되냐면은 연결된 전지의 전이차가 델타 V였을 때 충전된 전하로 인해서 형성되는 전이차가 전지의 전이차와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전이차에 비례해요. 그럴 때 그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값, 다시 말해서 충전된 전하량과 전이차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라고 적고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 용량은 영어로 캐패시턴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C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전기 용량은 말하자면 이 축전기를 전하를 모아두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그릇의 크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전기 용량의 SI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SI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 쿨롱, 전이차의 단위, 볼트, 쿨롱 퍼 볼트가 되고 1 쿨롱 퍼 볼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1 페럿이라고 하고 F라고 이제 적습니다. F라고 적고 페럿이라고 읽어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량이 1 마이크로 페럿에서 1 피코 페럿 이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1 마이크로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을 의미하고 1 피코 페럿은 여기서 P를 피코라고 읽어주거든요. 피코라고 읽어주는데 단위의 접두어인데 10의 마이너스 12승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값을 가지죠. 보통 축전기들 같은 경우에. 그림과 같은 축전기를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고요.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 전기 용량은 이 평행판 축전기의 모양과 관계가 있는데, 전기 용량 어떨수록 클 것 같아요? 여기서 판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그 판의 넓이 A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에는 반비례해요. 그리고 그때 비례상수가 바로 입실론 제로가 돼요. 입실론 제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유공간의 유전율.
극판 사이에 아무런 물질이 없을 때 그때 비례상수는 자유공간의 유전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은 모양과 관련된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은 컴퓨터 키보드 B키 아래에 있는 축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축전기, 그 금속판을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에 유전체를 끼워놓은 그런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전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절연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절연물질 중에서도 전기장 안에서 유전분극을 일으키는 유전분극 물질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 안에서 이제 양전화, 음전화, 전하가 유도되는 물질, 어디 안에서? 전기장 내에서 그런 물질을 유전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전기가 컴퓨터 키보드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의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간격이 좁아지게 돼요. 간격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하가 충전이 되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전하가 흘러 들어오면서 뭐가 흐르게 되냐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럼 그 전류가 하나의 신호가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B키가 이제 눌러졌습니다라고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의 키보드는 축전기로 인해서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축전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두 개의 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전기회로를 나타내는 기호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축전기가 연결됐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시터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에는 병렬 연결과 그다음에 직렬 연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그랬을 때 연결 방법은 두 개의 축전기를 나란하게 놓고 양끝을 묶어서 전지에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병렬 연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고요.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이 축전기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것에 전기 용량과 동일한 전기 용량을 가지는 하나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해봅시다. 자, 해서 이제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하는 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축전기의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양 극판 사이에 전이차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이차. 병렬 연결했을 때는 위쪽에 축전기 전기 용량이 C1인 축전기의 전이차도 뭐가 되죠? 델타 V가 되고, 아래쪽 축전기 전기 용량이 C2인 축전기의 전이차도 뭐가 돼요? 델타 V가 됩니다. 그리고 등가 전기 용량의 전기 용량을 가지는 하나의 축전기 양 끝의 전이차도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이제 뭐가 일정하냐면 전이차가 일정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전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각각 플러스 Q1, 마이너스 Q1이라고 하고, 아래쪽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플러스 Q2, 마이너스 Q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등가 전기 용량이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등가 전기 용량이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Q는 전체 전하량이 되기 때문에 Q1 더하기 Q2가 돼요. 그리고 우리 전기 용량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충전되는 전하량과 전이차의 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하량을 전기 용량과 전이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Q는 전체 전하량 Q는 등가 전기 용량의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므로 등가 전기 용량 곱하기 전이차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Q1은 C1의 전기 용량이 C1인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므로 C1 곱하기 전이차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Q2는 전기 용량이 C2인 측정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므로 C2 곱하기 전이차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델타 V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등가 전기 용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된다? 각각의 전기 용량의 합과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1이 2.0 마이크로 페럿이고 C2가 3.0 마이크로 페럿이면 등가 전기 용량은 2.0 마이크로 페럿 더하기 3.0 마이크로 페럿 해서 얼마가 됐냐면 5.0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더한 것만큼 등가 전기 용량이 커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직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모습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한 줄로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용량이 C1인 측정기, 전기 용량 C2인 측정기 한 줄로 연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직렬 연결한 측정기와 같은 전기 용량을 가지는 한 개의 측정기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측정기의 전기 용량을 뭐라고 하냐면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등가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지의 전위차로 인해서 한쪽은 양전하, 반대쪽은 음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극판은 반대 전하로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C1에 충전되는 전하량과 C2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같아요. 그리고 등가 전기 용량의 측정기의 경우에도 전이차의 전제의 전이차가 델타 V로 같기 때문에 한쪽 극판은 플러스 Q, 반대쪽 극판은 마이너스 Q의 전하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하량이 일정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전기 용량이 C1인 측정기의 전이차가 델타 V1이고, 그 다음에 전기 용량 C2의 전이차가 델타 V2라고 했을 때 전체 전이차 델타 V는 각각의 측정기의 전이차의 합이다. 다시 말해서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하량과 전이차의 비라 그랬죠? 그러면 전이차는 전기 용량분의 전하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이차 델타 V는 등가 전기 용량의 측정기 양 끝의 전이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등가 전기 용량 분의 전하량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델타 V1은 전기 용량 C1의 측정기의 전이차이므로 C1분의 전하량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델타 V2는 전기 용량 C2의 측정기의 전이차이므로 전기 용량 C2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량 Q가 약분이 되고 어떤 식이 나오게 되죠?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는 각각의 전기 용량의 역수에 가까웠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1이 2.0 마이크로페럿이고 C2가 3.0 마이크로페럿이라면 등가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는 각각의 전기 용량의 역수에 합과 같다. 그래서 이 값이 2.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3.0 마이크로페럿 분의 3.0 마이크로페럿 더하기 2.0 마이크로페럿이 돼서 2.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3.0 마이크로페럿 분의 5.0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죠? 그러면은 등가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다 적어 볼게요. 등가 전기 용량은 2.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3.0 마이크로페럿 나누기 6.0 마이크로페럿이 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2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등가 전기 용량은 각각의 전기 용량보다 적은 값을 가지게 되죠. 이번에는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역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y 되는 곳에 물체가 있다. 그럴 때 그 물체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mg/y가 되죠. 물체의 질량이 m일 때. 그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한다. 그래서 델타 y만큼 낙하하게 됐을 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아보면 mg 델타 y가 돼요. 그런데 물체를 반대로 높은 곳으로 올려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외부에서 힘을 작용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높이가 델타 y만큼 높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하는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mg 델타 y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전기장애에서 전하가 전기력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 안에 양전하가 있다. 그러면 전기장 안에서 양전하는 전기력을 받으면서 가속이 돼요. 그러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 감소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두 지점 사이에서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 Q 델타 V만큼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양전하를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전기장을 형성하는 양극판, 음극판 사이에서 양극판 쪽으로 옮겨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고 일을 해주는 것만큼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축전기에 전지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한쪽 극판은 양전하로 대전이 되고 반대쪽 극판은 음전하로 대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전기장 안에서 양전하를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옮겨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고요. 사실 그러려면 외부에서 뭘 해줘야 될까? 일을 해줘야 돼요. 일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해주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 극판 사이의 전이차가 델타 V고 옮겨놓는 전하량이 델타 Q라면 전하량 델타 Q 곱하기 전이차 델타 V만큼이 바로 전하를 옮겨주면서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될까?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하가 축전기에 충전이 된다. 그러면은 충전이 되는 것만큼 전이차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이차와 전하량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러한 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전하량 구간을 작은 구간으로 나눠 봅시다. 그렇게 작은 구간으로 나눴을 때 그 간격이 매우 작다면 그 구간에서 전이차는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정한 구간에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넓이를 계산해 보면 일정한 전이차 곱하기 작은 구간의 전하량 델타 Q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 전지가 하는 일 델타 W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넓이를 계산해 보면 작은 넓이가 이렇게 되죠. 전체 넓이를 계산해 보면 그것은 결국에 뭐가 될까요? 전하를 0에서부터 Q까지 충전시키면서 전지가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전지가 하는 일,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넓이를 계산해 보면 Q 곱하기 전이차 델타 V 총 전이차가 델타 V가 됐다 그럴 때 전이차 델타 V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체 전하를 0에서부터 Q까지 충전시키는 동안에 전지가 하는 일,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전이차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만큼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축전기 사이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바로 얼마만큼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1의 Q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 델타 V 만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하량은 전기용량 곱하기 전이차니까 2분의 1에 전기용량 곱하기 전이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전이차는 전기용량분의 전하량이니까 그것을 20분의 전하량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체를 가진 커피시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라는 것이 뭐냐면 고무, 플라스틱, 파라핀지와 같은 절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절연체라고 해서 다 유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유전체는 절연체 중에서 유전분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분극에 대해서 이제 물체를 대전시키는 방법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종이 같은 경우에 주변에 전기장이 없으면 원자핵의 양전하와 그 주변을 도는 전자의 음전하의 중심이 일치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살짝 대전체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 대전체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면, 그러면서 전하의 중심이 전하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전하가 유도가 되죠. 이런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전체를 측정기에 급한 사이에다가 끼워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돼요. 얼마만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상수라는 값이 있는데, 그 유전상수만큼 이제 측정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측정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빈 공간일 때 전기 용량이 C0라면 그 측정기 사이에 유전체를 끼워 넣었다. 그럴 때 유전 상수만큼 전기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 상수를 카파라는 그리스 문자로 유전 상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유전 상수 카파는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그만큼 전기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유전체가 있을 때 전기 용량은 아무것도 측정기 사이에 없을 때 전기 용량 입실론 제로 D분의 A에다가 유전상수 카파를 곱한 것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전체를 끼워 넣었을 때 측정기 급한 사이에 유전체를 끼워 넣었을 때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지 한번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전체는 극성분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극성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극성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유전체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전기장이 없을 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냐면은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전기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왼쪽에 양전하로 대전된 극판이 있고 오른쪽에 음전하로 대전된 극판이 있으면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을 향하는 전기장이 있게 되죠. 그 안에 유전체가 위치하게 되면은 분자들이 재배열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양극판 쪽은 분자의 음전하 쪽이 배열이 되고, 음극판 쪽은 분자의 양전하 쪽이 이렇게 배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전체, 중성이던 유전체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양전하에서 음전하를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극판에 의한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상쇄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감소하게 돼요. 전기장이 감소하면은 그 극판 사이에 전이차가 감소하게 돼요. 근데 측정기에 전하가 충전이 될 때 이제 전지를 연결해서 충전이 될 때를 보면은
언제까지 충전이 되냐면 전지의 전이차하고 축전기에 전하가 충전이 되면서 형성되는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돼요. 그런데 전이차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됐을 경우, 유전체를 끼워 넣었을 경우 감소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분의 전하가 더 충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더 충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전기 용량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상수라는 값이 있어요. 그 값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복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